현대 문명의 풍요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왜 어떤 국가는 번영하고 어떤 국가는 처절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인 시장 경제의 확산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장대한 서사를 심도 있게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지속해온 자급자족의 한계를 넘어 전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생생하게 조명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뿌리는 인류의 교환 본능과 함께 아주 오랜 전부터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물품의 교환을 넘어 문명 간의 소통과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하던 대상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며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세 유럽에 번성하던 시장 마을들은 자급자족의 폐쇄적인 구조를 깨뜨리고 잉여 생산물을 거래함으로써 부의 축적과 전문화된 분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현대적 의미의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장거리 해상 무역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 위에 시장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훗날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폭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초기 시장의 성격은 지역적이고 한정적이었으나 점차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장되려는 강력한 내재적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은 시장 경제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으며, 이는 인류의 생산 양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간과 가축의 근력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동력을 제공하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현대적 시장 경제의 기틀을 완성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물결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급격히 퍼져나가며 전 세계의 지리적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성장의 상징이 되었으며, 농촌의 인구들이 도시로 밀려들면서 거대한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이 동시에 형성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시장 경제는 제국주의적 팽창과 결합하여 전 세계의 자원을 더욱 치밀하게 통합하였으며, 이는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는 산업 자본주의의 정점이었습니다. 1901년 탄생한 US 스틸은 기업의 규모가 국가의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대규모 산업 자본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번영하던 시장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세계화의 흐름이 수십 년간 후퇴하는 거대한 경제적 암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은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을 산산조각냈으며, 각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시장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 주도의 전시 동제 경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1929년 발생한 검은 화요일의 주가 폭락은 시장 경제의 심장부인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광풍은 국제 교역량을 70% 가까이 증발시키며 전 지구적인 경제적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 인류는 다시는 과거의 경제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 제도의 도입과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창설은 무너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연결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셜 플랜은 초토화된 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후 20여 년간 지속된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가 선순환을 이루며 대중소비 사회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기였습니다. 서구의 번영과 대조적으로 소련을 필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은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라는 거대한 우회로를 통해 시장의 원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자원 배분을 직접 결정하는 체제는 초기에는 급격한 중공업 발전을 이루는 듯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치명적인 비효율과 정체에 직면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복잡한 경제 활동을 소수의 계획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거대한 역사의 실험적 착오였습니다. 철의 장벽 이면에서 진행된 이 실패한 실험은 시장 경제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미증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12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글로벌 경제의 주류로 합류하는 세계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지리적, 이념적 장벽이 사라진 전 지구적 시장이라는 단일한 경쟁 환경 속에서 무한한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는 초영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국경을 의미 없게 만들었으며 자본과 정보는 빛의 속도로 지구를 순환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 경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과거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새로운 진화의 단계인 디지털 글로벌 마켓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은 개별 소비자와 전 세계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의 효율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야 하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시장의 활력과 사회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장 막중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1901년 US 스틸의 설립은 거대 산업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독점의 시대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0억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막대한 규모의 자본은 시장 경제의 물리적 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전 지구적인 항공 물류와 시장 통합의 기술적 기반을 닦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간의 장벽을 허무는 이러한 혁신은 훗날 시장 경제가 지리적 한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08년 포드의 모델 TI 생산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혁신적 생산 방식을 통해 대중 소비 사회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가격의 획기적 인하는 시장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하며 경제 활동의 주체를 소수 엘리트에서 평범한 대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1914년 파나마 운하의 완공은 대양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며 전 지구적인 해상 무역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물류 비용의 절감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29년 검은 화요일의 대폭락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투기와 신용 팽창의 끝은 처참한 붕괴로 이어졌으며 이는 인류를 기나긴 대공황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은행 휴업령은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상징합니다.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을 잠시 정지시키는 역설적인 선택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1948년 시작된 마셜 플랜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유럽 경제를 시장의 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막대한 자금 지원은 자유시장 체제를 수호하는 방파제가 되었으며 이는 서구 진영의 견고한 경제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 최초의 신용카드 등장은 현금 없는 경제로의 진입을 알리며 소비시장의 거래 편의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의 확장은 개인의 소비 여력을 극대화하며 대중 소비 사회의 번영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1958년 제트기 시대의 개막은 비즈니스 여행의 속도를 높이며 전 지구적인 인적 교류와 시장의 결합을 촉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시장이 단 하루의 비행으로 연결되면서 인류는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 경제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 표준화된 컨테이너의 보급은 물류 혁명을 일으키며 전 지구적 공급망의 탄생을 이끈 물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운송 비용의 파괴적인 절감은 제조 공정을 전 세계로 분산시키며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는 근본 위제를 폐지하며 현대적인 법정 통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거대한 금융적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시장의 신뢰에 의존하게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더욱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시장 경제가 전 지구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선포하는 역사적 정점이었습니다. 닫혔던 시장이 열리고 수억 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거대한 통합의 파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국경 없는 자유무역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전 지구적인 시장 질서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무역 장벽의 철폐와 공정한 경쟁 규칙의 확립은 시장 경제가 명실상부한 인류 공통의 운영 체제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전 세계 제조 시장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킨 결정적인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거대한 노동력과 시장이 결합하면서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했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지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탐욕과 방만한 관리가 시장의 질서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마비는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고, 인류는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물리적 시장의 정체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경제의 확산은 시장의 공간적 제약을 완전히 극복하며 인류를 더욱 고도화된 정보 중심의 시장 경제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목도한 시장 경제의 확산은 인류가 공유해온 가장 거대하고도 역동적인 실험 중 하나였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다큐멘터리가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